이혼 서류는 생각보다 얇았다. 2장짜리 종이를 앞에 두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 나이에 이혼까지 가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다. 그동안 참고 산 게 얼마인데. 그런데도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무섭기보다는 이제야 뭔가 끝난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들자 숨이 조금 편해졌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6시 38년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순자도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일어났어? 라는 말도 잘 잤어? 라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세면장에서 정호가 먼저 세수를 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 남은 밥을 꺼내고 가스레인지에 국을 데웠습니다. 자동이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38년간 같은 동선이었으니까요. 정호가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날씨.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켜두었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조용했으니까요. 순자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2공기, 국 2그릇, 김치, 계란찜, 시금치나물. 늘 같은 메뉴였습니다. 정호가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고 순자가 먹고 싶은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온 음식, 그렇게 차려온 상이었습니다. 정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2사람 사이에 식탁이 있었습니다. 불과 1미터 거리. 하지만 그 1미터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약은? 정호가 물었습니다. 약. 혈압약이었습니다. 순자는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정호는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반찬을 집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10분. 정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먹었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 정호는 그걸 한 면 한 면 넘기며 읽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 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넘길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빨래를 개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마른 빨래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씩 개었습니다. 정호의 속옷, 양말, 수건, 자기 옷.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친 것 같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 일은 많았습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편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할 게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바빴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순자와 함께. 하지만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웃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순자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간단하게 두 사람 앞에 라면이 놓였습니다. 또 말없이 먹었습니다.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와 순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호는 낮잠을 잤습니다. 소파에 누워 이불을 덮고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기계처럼 생각 없이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밥상을 차렸습니다. 또 마주 앉았습니다. 또 말없이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어도 수고했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저녁 8시 정호는 또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같은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같은 걸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밤 10시 정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잘게. 응. 그게 하루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정호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순자는 조금 더 TV를 보다가 들어갔습니다. 침대 양쪽 끝. 정호는 오른쪽, 순자는 왼쪽. 등을 맞대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구나. 말다툼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정호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모레도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하루. 무감각해진 하루.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하루. 순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정호가 은퇴하고 나서부터 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정호가 출근하면 집이 순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든 TV를 보든 전화 통화를 하든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호가 늘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거나 소파에 누워 있거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존재 자체가 순자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혹시 시끄럽다고 할까봐.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듣고 있을까봐. 심지어 TV 채널을 돌릴 때도 정호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호가 뭐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집이 이제는 순자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둘이 나눠 써야 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점심을 준비하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정호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더라? 사실 잘 몰랐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예전에는 물어봤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하지만 정호는 늘 아무거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까? 된장찌개를 끓일까? 고민하다가 그냥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어차피 정호는 뭘 해도 잘 먹었어라는 말도 없이 먹을 테니까요. 정호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건지 유튜브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친구들 단톡방에 글이 올라오면 읽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잘 안 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주로 등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가자, 다음 주는 어디로 가자.
정호도 가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떠들었지만 정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호야, 너 요새 말이 없네? 친구가 물으면 원래 이래라고 답했습니다. 순자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요. 정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또 말없이 먹었습니다. 국을 떠먹고 김치를 짓고 밥을 씹었습니다. 순자는 정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맛있는지 괜찮은지.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괜찮아라고만 할 게 뻔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호가 도와준 적은 없었습니다. 38년간 한 번도. 순자도 부탁한 적 없었습니다. 부탁하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에 순자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정호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심해도 없었고 뭐 사올까? 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 순자는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순자 씨. 장 보러 가요? 네, 언니. 저녁 준비해야죠. 남편분은 집에 계시고? 네, 집에 계세요. 좋겠다. 같이 장도 보고. 우리 영감은 나가면 저녁 때나 들어와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좋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같이 장을 본다는 게 좋은 건가? 정호와 같이 마트에 가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마트에서 장을 보며 순자는 카트를 밀었습니다. 채소, 고기, 생선. 하나씩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또 해야 하나? 저녁을 또 차려야 하나? 설거지를 또 해야 하나? 끝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 본 걸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짐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늘 해온 일이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며 순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정호는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칭찬 한마디도 없는데,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먹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봐라고 하면 정호는 뭐라고 할까? 내가 돈 벌어왔잖아 라고 할까? 아니면 그럼 밖에서 사 먹지라고 할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참자.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자. 저녁 식탁. 또 마주 앉았습니다. 정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네. 응. 어제도 된장찌개 아니었어?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는 김치찌개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미안해. 됐어. 정호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억지로 넘기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아니랬는데. 신혼 때는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재밌었는데 이제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불편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참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38년이 지나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건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도. 저녁 6시. 순자는 식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말을 꺼내볼까? 그냥 한번. 정호에게 속마음을 말해볼까? 요즘 힘들다고, 외롭다고,
우리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8년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감정 이야기, 마음 이야기. 그런 건 우리 세대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살았습니다. 참으면서 견디면서. 정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TV를 켜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순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 TV 아나운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하고 말을 꺼낼까? 아니면 여보하고 부를까? 하지만 여보라는 호칭도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이름으로도 여보로도 부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호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호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다 힘들지. 그 말에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힘든 게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외로워서라고. 당신과 같은 집에 살지만 혼자 사는 것 같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다 힘들지. 그 한마디에 모든 말이 막혔습니다. 정호도 힘든데 내가 무슨 투정을 부리나 싶었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뭔가 말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호는 소파로 갔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 사이로 순자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왜 우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젊은 부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말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순자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을 하면 알아줄까? 정호에게 내 마음을 말하면 달라질까?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말해봐야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 한번 가지 않을래? 정호는 대답했습니다. 여행은 무슨, 돈만 나가지.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순자가 물었습니다. 나 머리 자를까? 정호는 TV를 보며 답했습니다. 당신 맘대로 해. 순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예쁘다든지 짧은 게 어울린다든지 그런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데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순자가 보낸 관심을 받고 싶다는, 함께하고 싶다는, 대화하고 싶다는 신호. 하지만 정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호도 나름대로는 힘들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일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 그게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보러 간다고, 아들 집에 간다고, 여행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바빴습니다. 전화하면 아버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라고 했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순자에게 미안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인지 몰랐습니다. 돈을 벌어왔고 바람 피우지 않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더 뭘 해야 하나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정호가 말했습니다. 먼저 잘게. 응. 정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텅 빈 거실에서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벌써 잠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자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또 흘려보냈구나. 말할 기회를, 변할 기회를. 나 요즘 좀 힘들어. 그 말에 정호가 고개를 돌려 물어봤더라면.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라면. 어디 아파? 그랬더라면. 순자는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외롭다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우리 좀 달라지자고. 하지만 정호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도 다 힘들지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삼켰습니다. 다시 마음속에 그렇게 또 하나의 신호가 흘러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정호가 모르게 38년간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될까? 세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강물만큼 되지 않을까? 내일은 말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밤마다 뜬 눈으로 천장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말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말하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부른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보라고 불렀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그 말에 정호는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천천히 TV를 껐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순자가 말하는데 TV를 끈 것이 무슨 소리야? 정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순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순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뭐가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라. 그럼 뭔데? 정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38년간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리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말을 안 하잖아. 서로.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주고받는 말이 10마디도 안 되었습니다. 그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지만 말은 없다고.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나는 싫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싫어. 같은 집에 살면서 남처럼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호는 답답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바람 피우지도 않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있는데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 우리 이야기? 무슨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 오늘 뭐 했는지, 뭐가 재밌었는지, 뭐가 속상했는지. 그런 거.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원래. 알아. 근데 나는 필요해. 그런 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바닥을 봤고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이 70이 다 돼서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정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 이혼하자는 거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놓였습니다. 말로 꺼낸 적 없던 단어. 생각도 해본 적 없던 단어. 아니, 생각은 했지만 절대 말하지 않았던 단어. 순자는 놀라 정호를 봤습니다. 정호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이키고 싶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어. 정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하고 싶은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정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순자가 뭘 원하는지, 자신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자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고칠 수 있는지, 아니, 고칠 수 있기는 한 건지.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같이 자지 않은 것이. 정호는 작은 방에서 잤고 순자는 안방에서 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왜 꺼냈을까?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순자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물었을 때 정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새벽 3시, 두 사람 모두 뜬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호는 작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젯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응, 민수야.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달랐나요? 민수가 알아챌 정도로.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해요? 많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잔 것뿐이야.
민수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랑 싸우셨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들의 감이 이렇게 좋았나? 아니야, 싸우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모가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걱정 마. 너는 잘 지내고 있고? 저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으니까.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정말이야.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민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쁜데 부모 걱정까지 지우면 안 되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정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 왔어? 응, 왔어. 뭐래? 그냥 안부 물어보더라.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한테는 말하지 말자. 순자는 정호를 봤습니다. 뭘? 우리 얘기. 어젯밤 얘기. 말 안 했어. 앞으로도.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호는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까? 실망할까? 아니면 말릴까? 민수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정호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순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생활도 바쁘고 가정도 꾸려야 하고 앞으로 아이도 가질 거고 부모 걱정까지 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언젠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정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결정.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거 없잖아. 그래, 아직은. 그날 밤 정호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정호가 먼저 전화한 것이 여보세요, 아버지? 응, 민수야. 통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민수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요. 회사 일은 좀 바쁘지만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지는요? 집에서 뭐 하세요? 뭐, 별로. TV 보고, 신문 보고. 친구분들은 안 만나세요? 가끔. 근데 다들 바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민수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너희 결혼 생활은 어떠냐고. 행복하냐고. 아내랑 대화는 잘하냐고.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뭔가 이상하세요. 이상하다니? 평소랑 다르세요. 걱정되네요. 정호는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걱정 마. 정말요? 응. 너나 잘 지내. 그게 아빠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전화를 끊고 정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방에서 민수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울면서 엄마를 찾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얼굴.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호도 웃었고, 순자도 웃었고, 민수도 웃었습니다. 셋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민수가 독립하고 나서, 정호가 은퇴하고 나서,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 부모가 불행한 모습을,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헤어지는 모습을.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민수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를 보고 배운 결혼 생활이 결국 실패로 끝난다면 민수도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아들의 행복, 둘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포기해야 할까요? 정호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나?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같은 고민을 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지만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을 아껴 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색함이 집 안가득 쌓여갔습니다. 정호는 작은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공장 관리자로 일하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고 허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은 꼬박꼬박 집에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야근도 많았습니다. 회식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순자가 걱정할까봐. 집에 가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정호는 그걸 먹고 씻고 잤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예쁜 여직원도 있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곳에 가자고 해도 먼저 일어나 나왔습니다. 집에 아내가 있으니까요. 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장만할 때 보탠 돈. 정호와 순자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신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바람 피우지 않았는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순자는 뭐가 불만인가?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정호는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남자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을 만나도 술 마시고 등산 가고 뉴스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감정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자가 원하는 걸 줄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반대편 안방에서 순자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자도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8배 시집와서 40년 가까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민수를 낳고 키우며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도 참았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약 먹고 버텼고 허리가 아파도 파스 붙이고 일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민수 학교 보내고 정호 출근 보내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갔습니다. 시댁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혼자 준비했고 시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순자가 간병했습니다.
정호는 일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눈치가 보였고 집안일도 밀렸고 무엇보다 친정에 가면 미안했습니다. 딸로서 효도를 못한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서운한 일도 많았습니다. 정호가 생일을 잊어버린 적도 있었고 결혼기념일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플 때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 없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싸움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참았다고. 외롭고 힘들어도 혼자 사귀었다고. 울고 싶을 때도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하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두 사람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정호는 밖에서 돈을 벌어왔고 순자는 집에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게 그들 세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서로를 보는 것, 서로의 마음을 듣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는 것. 정호는 순자가 외롭다는 걸 몰랐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TV 보며 사는 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정호가 힘들다는 걸 몰랐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갈 곳 없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둘 다 희생했습니다. 둘 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과 인내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랑 사는 게 행복했어? 정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며 행복한지 불행한지 따져볼 여유도 없이. 나도 잘 모르겠어. 정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서로를 사랑했을까? 그 질문에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가? 정호도 순자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38년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을 잘못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변해야 한다는 것, 아니면 끝내야 한다는 것. 일주일 후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구청에 한번 가볼까?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받으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정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구청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란히 앉았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청에 도착해 민원실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협의이혼 서류 받으러 왔는데요. 젊은 직원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70 가까운 노부부. 놀란 표정이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 그 종이가 38년을 끝낼 수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작성하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숙려 기간이 있어서요.
3개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정호와 순자가 둘이서 카페에 온 것이. 민수가 어렸을 때 가족끼리 간 적은 있었지만 둘만 온 적은 없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지금 쓸까? 정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너무 급한 건 아닐까? 정호가 또 말했습니다. 급하다는 게 뭐가? 그냥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순자는 정호를 봤습니다. 38년 동안 생각했잖아. 더 생각하면 뭐가 달라져? 그래도 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 혼자 사는 것이, 이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신은 나랑 헤어지기 싫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싫은 건지 무서운 건지. 무서워? 혼자 사는 게. 아무도 없는 집에서.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혼자잖아. 우리. 그 말이 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혼자였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잖아. 몸만 같이 있는 거지. 마음은 따로잖아.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순자는 깜짝 놀라 정호를 봤습니다. 정호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미안해서. 뭐가? 다 당신한테만 맡긴 것. 집안일, 민수 키우는 것, 시어머니 모시는 것. 다 당신이 했잖아.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 돈 벌느라. 그래도 나는 밖에서 일한 거고, 당신은 쉬는 날이 없었잖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주말도 아플 때도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을 이해하려고 안 했던 것.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당신 마음을 몰랐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38년 만에.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참 많이 늙었네. 정호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게,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응. 두 사람은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때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날, 민수가 태어나서 밤새 울던 날, 둘이서 교대로 안아주며 웃었던 날, 민수 돌잔치 때 정호가 순자 머리에 꽃을 꽂아주던 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정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아니면 그냥 익숙해져서? 다 그런 것 같아. 정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보다가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안 쓸까? 왜? 3개월 있잖아. 그동안 좀 더 생각해보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호가 말했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순자는 놀랐습니다. 정호가 이런 질문을 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글쎄,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 진짜 먹고 싶은 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먹고 싶은 것. 오랜만에 생각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칼국수? 칼국수? 응, 송칼국수. 아주 오래전에 우리 같이 먹었던 거. 정호는 기억났습니다. 신혼 때 자주 가던 작은 식당. 거기 칼국수가 맛있었습니다. 거기 아직 있으려나? 모르겠어. 한번 가볼까? 두 사람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란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는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쓰지 않은 채로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라마처럼 갑자기 다시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침에 일어나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잘 잤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순자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인사가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저녁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정호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가 아니라 진짜 먹고 싶은 것을.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제 먹었는데 괜찮아? 응, 좋아. 작은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이웃 할머니 이야기. 거창한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당신도 피곤할 것 같아서. 고마워. 뭐? 이것도 못할까봐. 정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날도 있었고 말다툼을 할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 정호가 TV를 너무 크게 틀어서 순자가 짜증을 낸 날도 있었고 순자가 정호의 옷을 버리려다가 싸울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둘 다. 3개월이 되는 날 두 사람은 다시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여전히 빈칸이었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정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당신은?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모른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자신들이 우스웠습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이대로? 응. 서류는 그냥 놔두고, 우리는 계속 살아보는 거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될까? 될 것 같은데.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나도 그래. 하지만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야.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 나도 그래. 정호도 솔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고 당신 마음을 이해 못할 때도 있어.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잖아.
응. 두 사람은 서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오늘은 내가 살게. 뭐? 밖에서 먹자. 외식? 갑자기? 그냥 오랜만에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소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와서 먹어봤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수 대학 입학했을 때 그때 삼겹살 먹었던 것 같은데 벌써 20년도 더 됐네. 시간 참 빠르다. 정호는 순자의 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순자도 정호의 잔에 따랐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뭐에 건배? 글쎄, 우리, 응, 38년 살아온 우리. 그래, 우리한테 소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기를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근데 뭐 하루하루 살아보는 거지. 힘들면? 힘들면. 그때 또 이야기하고 또 싸우면? 싸워도 되지. 부부인데. 순자는 웃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싸우지도 않았잖아. 그게 문제였나 봐.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이제는 말할 거야? 노력해 볼게. 나도 고기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볼까? 응. 정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뭐 보고 싶어? 당신이 보고 싶은 거 봐. 아니야, 당신이 보고 싶은 거. 그럼 저 드라마. 그